북남 북녀의 리얼 토크쇼 탈탈탈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번 주에 비해서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제가 또 옷도 약간 핑크를 저도 좀 밝네요. 네, 좀 밝게 오늘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더 화사한 것 같아요. 여기가 화사해졌어요. 기다렸습니다. 네. 여성분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희가 3주 동안 남성분을 다뤘거든요. 그랬죠. 네, 조금 이렇게 질릴 만한 타이밍에 잘 오셨어요. 지금 값이 지금 극도로 안녕하세요. 올라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나 씨. 네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두 분이 아는 사이시라고? 저는 또 아픈 사연이 잠깐. 있으시죠? 뭐라고요? 저기요. 저희 하나 누나랑 예전에 작년에 저희가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 두부밥이랑 이제 그 미국의 그 멕시칸 타코 음식. 이렇게 를 합쳐가지고 결합해서 퓨전 음식을 만들려고 하다가 쫄딱 망했죠. 네. 제 인생까지도 망할 뻔하다가 또 베나TV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특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까 잠깐 타코 얘기하셨고 잠깐 셰프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잠깐 너무나 대단하니까 본인 입으로 그 대단함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한번. 네. 자, 2015년이죠. 13년. 죄송합니다. 13년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2 거기에 탑 6에 4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셰프들도 올라가기 힘든 셰프들도 올라가기 힘든 자리에까지 올라가셨고 그 백으로 그 백으로 작년에 한솥밥 이라는 이제 MBN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능인가요? 예능 프로그램이고 알렉스 씨 또 음식 잘하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같이 출연했었고 저희가 덤으로 2회를 같이 출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요정 씨도 나오셨나요? 네, 맞죠. 저는 그때 이제 MBN에서 데뷔를 했어요. 되게 두 분이 깊은 인연이 있으시네요. 네, 제 누나 덕을 좀 많이 봤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또 장사를 못한 게 누나가 결혼을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기를 아니 저 아까 깜짝 놀랐는데 저희 안노이 촬영하실 때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막달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티가 이렇게 하나도 안 29일 나요. 남았네요. 4주 남았네요. 괜찮으세요? 뭐 안 불편하세요? 전 괜찮으세요?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그럼 바로 말씀하세요. 앰뷸런스 중단할게요 촬영. 앰뷸런스 1층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직 괜찮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좀 홀몸이 아닌데 여기까지 나와주시고. 근데 전혀 임신하신 분 같지 않아요? 너무 이쁘신데. 감사합니다. 피부도 좋으시고. 누나가 또 화면빨을 잘 받아요. 카메라를 그래? 보면 더 예뻐. 아니요. 좀 악담인 것 같은데.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유정 씨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 또 본인이 또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나라고 하고요. 너무 예뻐. 누나 이거 유부녀 맞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쭉 해왔고 여기 와서도 진로를 그쪽으로 했고 대학교 졸업도 조리학과를 나왔고 계속 저는 그동안 요리 관련된 일만 했었고 쭉 한 길만 거리. 네, 뭐 방송 관련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이 다 요리 관련된 거 했었고 뭐 인터뷰 하나 하더라도 대부분이 요리 관련된 것만 했던 것 같아요. 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을. 지금도 저는 태교로 계속 요리를 했고. 네? 되게 부럽다. 저는 요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누나가 못합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남을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가끔 하면 맛있다고들 해요. 근데 인사치레라도. 근데 누나한테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하나 누나한테 이 요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야 있죠 당연히. 어떻게 됐나요? 일단 저희 엄마가 좀 요리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요리사셨나요? 북한에서? 요리사는 아니고요. 북한에서 왜 개인집에서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뭐 처음에 술 장사도 하셨고 찐빵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럼 북한에서 요식업에서 종사하셨나요? 요식업 업계의 큰 손이었어요. 그치 말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지짐 장사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뭘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북한이 완자밥 장사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봐왔던 게 그런 거라서. 그 요리업계 큰 손이 있던 그 지역은 어딘가요? 함경북도 어랑구. 어랑. 네. 어랑 알죠. 어랑이 뭐가 유명했더라? 어랑 바다.
어랑이 이제 함경남도랑 북도랑 함경북도에. 그러니까 그 경계 지점에 있는 데죠. 경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청진이랑 붙어 있어요. 청진 분인데 가까워요. 모르세요? 청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랑이 제가 되게 그냥 어랑이 되게 작은 뭐 시골 마을 같은 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바닷가 시골 마을인가요? 네, 그렇죠. 전 집 앞이 바다였으니까. 그 어랑이라는 의미가 이제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겠지만 어랑이 한국 또 다른 말로 풀이하면 시골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뭐 그 푸드트럭 만들 때도 어랑 타이거 그러니까 어랑에서 온 이게 그러니까 어랑 타이거 네, 뭐 그런 걸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랑이란 말 입에 착착 달라붙잖아요. 어랑. 제가 어랑. 타코를 먹어봤거든요. 네. 저 되게 좋아요. 네, 프로그램 할 때 유성 씨가 만들어가지고 그때 하시려고 했던 그 그걸 타코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소개를 그 SBS 다큐에 나가서 했었어요. 네. 그 반응이 좋구나 하고 우리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좀 딱 망했잖아요. 네. 이 아니, 사람들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망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냥 저는 준비를 망했어요. 하다가 망 거니까. 아니 어떻게 저기요 보면. 끝까지 저희 도전하시지 않으신 걸로 할게요. 망한 건 중간에 아니고. 무산된 걸로. 자 이제 자, 하나 누나 얘기 들읍시다. 어쨌든 네. 저희가 일단 씁쓸하네요. 소개나 이런 거는 네. 간략하게 끝내고 저희 일단 탈탈탈의 목적상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탈탈 털릴 준비하시고 오늘 되게 좋네요. 화사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아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시고 다 알잖아요. 전 모르는데. 마음이 아니 그쪽은 상관없어요. 저는 다 아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방송 같지가 않고 뭔가 수다 떨러 온 것 같고 좋아요,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출연료 넣어도 되나? 그러면 지금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성 씨의 출연료를 제가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저 내일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주세요. 맞아요. 네. 생일. 축하해 주세요. 축하받고 싶어요. 내일이었어? 네. 친하다면서. 생일까지는 몰랐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네. 저희가 또 얼핏 들었는데 아, 많은 네.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게 하고 싶으신 말씀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고 처음엔 네, 이제 네. 동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연 동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그렇죠. 있어요? 아유 네. 깊으신 분이네. 시집을 가져 있는 또 아줌마가 됐어. 조용히 아줌마 하세요.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자 저희 어떻게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탈북 동기가 사실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탈북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부모님이 먼저 하셨죠. 네. 엄마가 사실 먼저 하셨는데 사실 저희 외갓집이 해령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왜 94년도 미공급 때 권한의 응분. 갑자기 아빠가 배를 못 타게 되면서 아빠가 어부셨어요? 어부였죠. 네. 갑자기 배를 못 타게 되면서 배를 못 타니까 물고기로 생존을 생존을 못하니까. 했었는데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빚이 막 늘어나게 생기고 네, 돈을 아빠가 빌렸으니까- 선주였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 그러니까 없잖아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 쓰고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빚이 쌓이게 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빚꾼들한테 쫓겨서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죠. 대력으로 피신하고 원래 거기 유배지긴 해요. 많이 쫓겨오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사실 저희 아빠도 사실 북한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엄마가 아빠 몰래 그 친구들 왜 엄마는 거기가 원래 고향이었으니까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랑 그 막 얘기를 하다가 교류를 했구나. 이게 가자, 아빠가 이러면서. 반대를 하니까 아빠 몰래 간 거죠. 근데 엄마 간 다음 날에 알게 됐어요. 아빠가 우리를 잠깐 맡기고 엄마 찾으러 간 거죠 사실. 그럼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언지라던가 뭐 그런 게 분위기도 없었죠.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잠깐 갔다가 돈만 벌어 갖고 나올 벌려고. 생각이었으니까. 저기 미안한데요. 얘기할 때 저도 좀 봐주세요. 저쪽만 자꾸 봐요. 가끔 저도 좀 봐주세요. 네. 지긋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알았어. 아무튼 뭐, 그렇게 된 거고. 미치겠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찾으러 간 건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진 거죠. 얼마나 기간이 됐나요? 그게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아빠도 분명히 엄마 데리러 간 건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금방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빠도 간 김에 같이 돈을 벌자라는
생각이셨나 봐요. 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셨어요 중국에서? 네. 다행이다. 왜냐면 중국에 친척이 있었으니까. 아.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원래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라 형제분들이 네, 다 에이, 그쪽에 그러면 계셔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그냥 고향 찾아간 거네요. 그쵸. 할머니, 왜냐면 외할머니가 엄마를 임신한 상태에서 북한으로 옛날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향 네. 찾아서 간 것도 있겠지만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돈 벌러 그렇죠. 가셨겠죠. 아 그러면 누나는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중국에 가 있을 당시에 혼자 해령에 남아 있었어요? 일단은 그때는 오빠랑 같이 아 오빠랑 있었고. 그러면 오빠랑 오누이신 네, 거예요. 있다가 그해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가을쯤에 다시 오빠는 그 근처에 또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은 그렇겠죠. 한 그때 당시는 막 애들도 막 그냥 막 넘어갔다 오고 아 그게 이럴 몇 때 몇 년도죠? 그게 97년도인가 아. 그 정도. 예. 몇 살이었어? 그때 한 3-4살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10살. 10살. 예, 그 정도 됐죠. 생각보다 어리네요. 어렸어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렸더라고요. 네네. 아 그러면은 또 어머니 아버지를 찾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 당시에는 찾을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다시 때문에 돌아올 기다렸죠. 거라고. 네, 기다렸고 근데 오빠도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휩쓸려서 탈북을 하는 바람에 저만 혼자 남겨지게 됐고 10살에. 예, 또 부모님이 막 외갓집에 맡기고 갔는데 제가 또 거기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갑자기 그냥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준비 기간이나 뭐 전혀 그런 혼자 남겨질 거란 생각을 못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10살에 그런 생각을 못 하죠. 네. 못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꽃제비를 친 거죠. 해령에서. 꽃제비를. 해령에서요? 혼자서 아니면 또 친구들이 혼자죠. 있었어요? 혼자서? 그때는 혼자였죠. 되게 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봤을 수도 있겠네요. 해령 시장에서. 그랬을지도. 해령 시장에 꽤 오래 있었어서. 그럼 얼마 동안 있으셨나요? 한 3년 정도 3년 그렇게 정도 꽃제비 혼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년 반은 청진에 가 있었고요. 청진에 나오셨고 네. 저희 다 인연이 있네요. 그러니까 수남장마당 쪽에 넣으셨겠네요. 그렇죠. 수남장에서 저 스릴을 많이 해서 이게 또 손이 빠르신가 봐요. 그때는 주머니가 다 뚫려 있었죠. 저번 주에 저희 장마당 얘기를 아는 언니에서 네. 했었는데 그때 수남장마당 얘기도 했었거든요. 수남장 엄청 큰데. 그죠, 많이 크죠. 그러면서 3년 동안 혼자 혼자서. 그럼 꽃제비를 하면서 생존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연락은 하나도 못 하고? 연락을 할 수가 없죠. 연락할 방법이 없죠. 거긴 뭐 그럼 핸드폰 혹시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해령에 데리러 나오시거나 찾으러 나왔어도 못 만났겠네요. 청진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집에 안 계시니까. 그렇죠. 아 그럼 찾으러 나오시긴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아빠가 한번 나오셨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그렇죠. 거기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아빠가 무작정 왔는데 저는 외갓집에 없으니까 또 아빠도 무작정 기다린 건데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아빠가 나왔을 때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요? 네, 그게 11살 되던 1월 1일 날이었으니까. 근데 그냥 그때도 제가 청진으로 가는 길에 그냥 이게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외갓집에. 갔는데 뭐 어차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근처에서 그냥 집 근처에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동네 지나가던 그 옆집 애라고 해야 되나? 저랑 동갑인 애가 있었는데 걔가 지나가면서 걔 엄마랑 지나가면서 너네 할머니 댁에 아빠 와 있는 것 같던데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갔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전날에 온 거예요. 몰래 도강을 해서 신기하다. 네, 무작정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신기가 거죠. 있네요. 촉이. 네, 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 될 걸 알고 그랬는지는 왜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됐나요?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저를 데려가려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기는 막 브로커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깡도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였어. 그치. 그런 거 할 때였는데 저를 데리고 1월 1일 날 낮 12시 되기 직전에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아 그럼 두만강 같이 가셨어요? 두만강 같이 갔고요.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건너갔는데 북한 군대가 따라 건너온 거예요. 그거 원래 불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잡히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따라왔는데 이게 도망을 찾는데 마을 입구에서 잡힌 거예요. 중국 마을이 북한 군대. 네. 중국 마을에서 북한 군대한테. 네. 그러니까 넘어온 거예요. 딱 쫓아서 넘어오고 뭐 아빠랑 나랑 뛰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와.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아빠를 만났을 때 3일을 굶고 만나가지고 전날에 제가 너무 그 전날 그 폭식했구나. 아침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가지고 뛰지를 못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 잡혔어요. 두 분 다 잡히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다 잡혔는데, 그러니까 그 군대가 총을 메고 오잖아요. 그걸로 아빠를 때렸는데 그 총 이게 탄창이라고 하나? 그게 빠져버려가지고 군인이 그걸 줍는 사이에 아빠가 다시 도망가면서 나한테 숨어 있으라고 한 거죠. 근처에. 그러니까 분명 그 군대는 아빠를 쫓아올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쫓아갔어요. 아빠를 계속. 네. 근데 나는 근처에 숨어 있었고. 근데 한 1시간 정도 흘러서 아 이제는 갔겠지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얘가 진짜 한 명이라도 잡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나 봐요. 거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어머. 그래서 결국 나만 잡히게 된 거고 아빠는 안 잡혔죠. 도망가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아빠랑 제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몇 년이 흘러서 엄마한테 듣기로는 아빠가 그때 저 잡혀가는 거 봤대요. 근데 이거를 차마 나설 수가 없잖아. 왜냐면 둘 다 잡히니까. 그러니까 영화 한 장면. 아빠는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나도 그때 그게 아빠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나는 잡혀나가지 않겠다고 담장을 잡고 버티다가 결국 군인이 북한 군인이 저를 들쳐업고 건너간 거죠. 아이고, 열 살도 안 되는. 그게 11살 11살 막 되는 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대들은 아버지를 못 잡았으니까 조그만 딸이라도 잡아가야 된다 이 새끼들은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거지. 아마 쫓아왔던 군인이 좀 별을 달고 싶었나 봐요. 출세하고 싶어. 출세하고 싶어. 그리고 근데 본인이 그 어린애를- 중국 땅까지 건너왔으니까 뭔가 뭐라도 내가 뭐라도 잡아가야 해왔다는 게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잡혀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잡혀 나갔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저는 꽃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잡혀 나가서 왜 북한에 구호소가 있잖아요. 근데 구호소에 소년 들어간 구호소. 거죠. 구호소에 들어갔다가 거기 저는 해령 사람이 아니라서 도구소로 가야 돼요. 그게 아마 청진시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해안여관이라고. 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을 당시에는 이제 국가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해줘요? 못 도망가게 잠시를 하나요? 아니면 일단은 그 구호소도 등급이 있어요. 있어요? 어머. 네. 그냥 금방 들어온 애들은 그냥 요만한 방에 한 40명씩 들어가요. 그럼 제대로 눕지도 못하겠네요. 그쵸.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좀 똘똘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명 고정생이라고 해서 고정생이요? 네. 그게 뭐- 머무르는 애죠. 고정생은 거기서 안 보내고 관리를 시켜요. 걔네 나머지. 왜냐면 그때 한 4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간수를 했어요? 간수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반장이네, 반장. 부반장. 반장은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남자분이셨고 저는 부반장이었는데 그래서 방도 혼자 따로 쓰고 밥도 마음대로 먹고 자유시간 있고 왜냐면 그 400명을 관리를 하려면 뭐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덕택을 많이 보신 분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 처음인데. 네, 그런 생활 나름 저는 편했으니까 그 생활을 1년을 했죠 거기서. 네. 그래도 부모님 떨어져 사는데. 무슨 관리를 해요? 애들 관리했겠죠. 애들 도망 못 가요. 거긴 다 가다 놓고 있잖아요. 그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잡아요? 아니 제가 관리를 하던 데는 4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4층까지 있는데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병동. 그러니까 영양실 좋은 애들이 있는 병동이고 3, 4층이 이제 주로 병실 같은 거. 왜냐면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있으니까. 그럼 남자 여자 방은 따로 쓰죠? 남자 여자 따로 쓰지. 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따로 쓰고 그 탈북했다가 잡혀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은 또 따로 문제라고 아예 해가지고. 방에 있고 걔네들 아예 자물쇠를 밖에서 잠 거예요. 그래서 뭐 식사 시간 되면 배식하고 뭐 그런 거 도와주는 일을 하고 뭐 저는 막중한 역할. 예, 근데 대신 만약에 내 시간에 누가 한 명이 도망을 갔다.
싶으면 그거를 제가 맞는 거예요. 아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래서 저 쌍코피도 몇 번 터져봤고요. 어머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우리 스스로 안에서 관리를 하게 대가가 만드는 따르네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살려고 걔네를 잡아들이고 그렇죠. 도망을 못 가게 해야 되는 상황. 어쩔 수가 없는 원래 거죠. 북한의 시스템이 그렇게 내리기약이죠. 아 그러셨구나. 거기서 1년을 그러면 그렇게 생활을 하고 1년을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1년 동안 아예 가족을 다 잊었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처음에 부모님이고 뭐 오빠가 다 갔을 때 처음에는 뭐 너무 그립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약간 원망과 분노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렇지. 어렸으니까 어린 마음에 아빠가 네. 가고 이런. 네, 원망과 분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아예 나는 이제 가족이 나한테 없다라는 생각으로 쭉 1년을 그러니까 1, 2년을 그렇게 보낸 거죠. 어린 마음에. 네, 근데 1년이 지나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는 수남 정마당에 쓰리하러 갔다가 들어왔는데 되게 낯익은 사람이 계단 위에 서 있더라고요. 봤더니 엄마인데 북송당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서 거기 왔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당시에 그렇게 북송돼서 나오면서 또 아빠랑 연락이 서로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힐 때 엄마만 또 잡힌 거고 아빠는 안 잡히고. 아빠 운 정말 좋네요. 네, 저희 아빠가 한 이상하게. 4번을 안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락이 끊겨서 나왔는데 그때도 또 엄마가 저를 데려가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같이 다시 탈북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거죠. 그때는 중국까지 무사히 넘어왔어요. 근데 잘못 걸린 거죠. 임신매매 그 사람 파는 데 걸렸는데 저랑 엄마를 판다 뭐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도망을 가자 해서 그 집에서 도망을 쳤는데 다시 잡혔고 그 집에요. 네, 그 집 사람들한테 잡혀서 갇혀 있다가 다행히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공안에. 그래서 그리고 다 다시 또 북한에 북송이 나와. 된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랑 같이요? 네, 그때. 그게 딱 열흘이었어요, 기간이. 중국에 가 있는 기간이. 아니 그냥 다 잡히고 뭐 뭐 팔려가고. 그러니까 가고 처음에 막. 엄마를 만나서 응, 중국 그 과정이 가서 다. 잡혀갔다가 다시 잡혀왔다가 북한에 북송된 네. 과정이 열흘. 네, 그래서 열흘.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다행 중 또 그 당시에 김정일 방침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으니까 다 내보내라라는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금방 풀려났는데 다시 가자고 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했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엄마만 먼저 보내고 저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엄마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나한테 꼭 나를 데려올게. 찾아라고 얘기를 하고. 남는다는 건 그러면 어디에 남으신 거예요? 엄마 간 다음에는 혼자 다시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외삼촌 댁에 외삼촌 댁에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었죠. 또 탈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엄마를 그러니까 제가 꽃제비를 치면서 처음에 해령시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꽃제비 무리에 있었고 그 시장에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 사람들 많이 애들도 알고 장사꾼들도 많이 친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간 다음에 외삼촌 댁에 있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때부터 제가 장사를 시작했었는데 야채 장사 처음에 야채 장사를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좀 모인 다음에는 음식 장사를 했었던 거죠. 네. 직접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네, 왜냐면 북한은 시장에서 그 음식 장사라는 게 사실 다라이에 입고 그쵸, 나가서 길에 앉아서 그 시장 입구에서 그렇죠. 파는 건데 꽃제비들은 무리지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은 특히나 음식 장사꾼들은 꽃제비랑 친해야 돼요. 맞다. 안 그러면 다 업고 가거든요. 아주 뒤집어. 땡판 쳐놓고 네. 가거든요. 근데 다행히 나는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었고. 네, 꽃제비를 했기 때문에 아는 애들이 많아서 걔네 덕을 많이 받겠네요. 네, 편하게 장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파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두밥을 팔았고 그럼 나중에- 지금도 두밥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어요. 진짜 인조고기 맛있어요. 밥 팔고 뻥튀기 장사도 하고 뭐 강정 장사도 하고 몇 살 때 뭘 하셨죠? 그게 아마 13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대단하다. 근데 그 나이 때 그 당시에 장사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곱게 자랐어요. 이게 미천이 없으니까 저는 그 북한엔 왜
그 농장밭 다 협동농장이라서 그렇죠. 맞아. 남새 분조가 따로 있거든요. 남새 분조로. 채소를 남새라고 하죠. 남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새 분조가 따로 있는데 밤에 사실 북한은 불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내 체구가 거죠. 작아서 안 보이니까. 다 내 거죠, 여기. 그렇죠. 그런데 가서 뭐 그 풋배추 나올 시기에 풋배추 이게 한 자루씩 훔쳐다가 지금 밤새 다듬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최초로 만들 때 200원을 북한 돈 200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그 당시엔 200원이 너무 컸죠. 대단하다. 그렇죠. 그 당시에 쌀이 62원 했었으니까 200원이면 꽤 큰 돈이죠. 채소를- 맞아, 내가 기억이 맞다니. 그때 네. 94년 이럴 때 쌀이 60 몇 원에서 막 100원 이렇게 막 올려뛰고 막 이랬었어요. 비싸게. 아니 근데 채소를 뭐 한 차를 훔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게 마대로 그 마대 한 자루를 훔치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며칠을 한 몇 거죠. 달을 했구나. 네, 며칠을 한 거죠. 지금 모습이랑 이렇게 뭐 되게- 한 단에 이렇게 다 다듬어서 아. 끈으로 묶어서 한 단에 10원 뭐 이렇게 팔았으니까. 그 또 풋조리국 끓여 먹으면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맞아요. 배추가 북한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 또 되게 이런 저도 이제 12살, 13살 때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둑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니까 저도 따라가는 거죠. 저희 집에 구루마가 있었어요. 그 구루마가 있는 친구는 굳이 도둑질 안 하고 전 주차만 해놓고 앉아 기다려요. 진짜. 네. 그럼 애들이 훔쳐가지고 제 구루마에 싣는 거예요. 그럼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누자. 그치. 네. 맨날 그거 했었어요. 가을 되면 일단은 산으로 올라가서 허리에다가 이제 옥수수를 차고 내려. 네. 열을 한 개까지 잡았는데. 여기 탄띠라고 하죠. 맞아요. 탄띠를 이렇게 네. 쫙 이렇게 차고 이제 내려와서 그거를 다 밝아서 시장에 내다 팔거나 술 바꿔 먹죠. 그러니까 어리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검사를 맞아요. 하거든요. 아무래도 어리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나랑 마주쳐한 사람을 또 찾았어. 아니 올라가면서 일단 뭐 콩청대를 해 먹고 무로 후식으로 무 뽑아 먹고. 무도 껍질 밝아서 먹고. 그치. 수분 충전. 아니 되게 엄청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해맑게 얘기하시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거기 꽃제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꽃제비들이 밝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훔쳐먹고 도둑질 그쵸. 먹고 이랬는데 애들이 밝아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밝다기보다는 어리니까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당시에는 그 어린 나이에도 굶어 죽는 게 머저리다라고 맞아요. 다 그렇게 인식해서 굶어 죽으면 쟤는 바보라서 굶어 죽은 거야. 머저리라서. 그럼 남의 걸 훔쳐 먹던 뭘 뺏어 먹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러고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장사하고 이러면서? 장사하고까지 뭐 했으니까 한 16살 때까지는 거기서 그렇게 회령에서 살았죠.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렇죠. 시장에서 빵 팔고. 탈북 연도는 어떻게 되세요? 탈북 연도가 16살 때. 아, 그럼 2003년도. 16살에 예. 그 탈북하기 직전까지 장사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잘 나갔어요 누나. 네. 그러다가 왜 갑자기 탈북을 결심해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때 한창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막 전화하는 브로커가 생기고 그때부터 되게 브로커들이 브로커 되게 활성화 많았어요. 있죠. 예, 그래서 엄마도 아마 그렇게 찾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하는 브로커를 찾아서 직접 저랑 통화를 한 거죠. 그때 처음 하나 씨를 찾으셨구나 어머니가. 엄마가 먼저 찾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갑자기 그냥 엄마가 뭐 며칠 날 누가 집으로 갈 테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그냥 출발하면 된다. 그냥 그 말이 끝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 듣고 나서 난 그냥 여기 살고 싶은데 가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했어요? 고민은 했었죠. 정말요? 왜냐면 두 번이나 고민 안 했을 것 잡혔으니까 같은데. 무섭지. 2번이나 잡혔는데 아니, 사실 생각해보니까 더 있어야 잡힌 게 그 전에도 혼자서 시도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히면 이게 무서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렵지. 사실 고민을 했었죠. 왜냐면 이제 좀 장사도 시작하고 뭔가 조금 이 자리에 좀 내가 살 수 기반을 있는 바꾸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출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하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미 제가 가족에 대한 그런 미움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사그라진 다음이었고 이젠 그리움이 또 다시 그립기도 했고 또 그때까지 오빠랑 전혀 소식을 몰랐으니까 지금은 지금 같이 와 있는데 어. 찾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이다라는 이제는, 심정으로 이제 잡히면 다시 가지 갈 거야. 말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한 거죠. 그럼 중국에 오셔서 바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 사시다가 오신 거예요? 일단 그때 뭐 브로커를 통해서 가니까 뭐 이미 다 뭐 엄마한테까지 가는 길이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세팅이 다 돼. 완벽하게. 중간에 뭐 어디 들리고 뭐 그 집에 뭐 잠깐 뭐 있고 뭐 마중 나오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돈 많이 썼네요. 아, 그럼 그쵸. 어머니 한국에 계신 거예요? 이미? 아니요. 아, 중국에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돈 주고 이미 브로커를 다 대기시켜 놓은 상태라서 그때는 뭐 편하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브로커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북한에서부터 끌어 나오는 게 있었는데 2000년 초반에는 중국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 있는 자기 자녀나 가족을 데려오는 연결해서 거죠. 데려오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겼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한국까지 확산이 이어진 된 거죠. 거구나. 예. 처음에는 원래 이게 초반기죠. 제가 또 저를 데려온 그 브로커는 사실 탈북 전문 브로커가 아니라 밀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전하게. 그러네.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인데 오랫동안 밀수를 해서 중국어부터 시작해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전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중국에서 어머니를 만나서 그쵸. 그때 만나고 몇 년 만에 봤어요, 엄마를? 한 3년 만에. 네, 그렇죠. 뭐 잠깐 그 중간에 하면 열흘씩 보고 뭐 이런 거 빼고 뭐 거의 뭐 그럼 그때서 비로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혼자 객지 생활을 좀 멈춘 거네요. 어떻게 어머니 그렇죠. 품에 다시. 그때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사실 그때 만나서도 몇 개월 같이 안 살고요. 또? 그때 그냥 엄마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중국에 와서 TV를 보잖아요. 그때 한창 막 그 뉴스에 많이 났어요. 탈북자 관련된. 한국 TV를 많이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저기 가야겠다라는 무작정 생각이 있었어요. 네, 브로커도 없이. 그래서 막 그 아는 이모 따라서 막 그냥 그 동네에서 뭐 이제 시도를 뭐 한국 간다고 뭐 시도를 하던 이모가 있었어요. 엄마네 동네에. 그래서 그 이모 따라서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기를 했죠. 상의를 하고 나는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 청도로 와서 그때 일을 하면서 돈을 브로커 비용을 모은다고 직접. 네. 그래서 그때 액세서리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중국 액세서리 공장에서? 아 진짜. 그러다가 어느 날 북한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북한에서 엄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삼촌 댁이랑 브로커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나 때문에 그 연락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오빠가 거기 있다고. 북송됐다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으로 오다가 라오스에서 잡혀서 북송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거의 7년 만에 오빠 소식을. 네, 오빠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운 좋게도 오빠도 다시 탈북을 했고. 네. 그 다 만나신 거예요, 중국에서? 그치, 중국에서 만난 거죠. 아빠 빼고. 네. 아빠는 이제 더 이상 그때 연락이 되거나 찾지 그때 않았어요. 오빠가 다시 탈북해서 들어오면서 아빠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잡혀 나갔는데 뭐 고향에 그 온 뭐 소식통에 의하면 뭐 아빠도 북송이 됐는데 오로에 가셨다. 오로에 와서. 네. 그 정거장에 있는 진짜 2년짜리 오로에 갔는데 거기서 뭐 설사병이 나셔서 뭐 오늘 내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거기는 설사병이 나면 끝나요. 약도 없고, 예. 그렇거든요. 네, 저희 아빠가 원래 좀 위장이 약하신 분이셨어가지고. 그리고 감옥에서 또 치료를 또 제대로 해주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뭐 아는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뭐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계속 찾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또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근데 만약에 진짜로 살아 계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다른 가족들이 다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봐서는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1, 2년 전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정확한 거는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오빠를 다시 중국에서 만나서 그때 이제 가족 전체가 한국행을 결심을 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오빠를 만나고 나니까 오빠를 그 후원해주던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 잡혔을 때도 그 미국 쪽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사실 그 한국행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21명이 다 단체로 잡히는 바람에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다시 또 후원을 해서 거기 저까지 낀 거예요. 어머님은요? 엄마는 제가 중국에 왔을 때 이미 그 중국 분이랑 결혼을 하신 상태여서 그러니까 바로 같이 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또 무서우셨나 봐요. 오랫동안 중국에 계셨는데 정착을 또 거기 하셨군요. 오려고 하니까 막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보낸 거죠. 그래서 그럼 오빠랑 둘이서 출발하신 거예요?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돈 내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그쵸, 보내주는 그쵸. 거니까 사실 그런 단체도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사관으로 들어왔고 오빠는 몽골로에서 따로따로. 다른 왜냐면 영사관으로 들어오려면 위조 여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돈이 비싸요. 브로커 비용이. 영사관으로 오신 분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저는 어떻게 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영사관으로 들어오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네. 저처럼 위조 여건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예 무작정 담장을 넘거나 뛰어 들어가는 경우가 근데 있는데 그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 담장을 네. 넘고 이런 거. 그건 위험하니까 그거는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위조 여건을 만들어서 그럼 위조 여권을 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나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한국 영사관이니까 그 영사관의 볼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한국 영사관에 한국 사람인 것처럼 네, 들어가는 한국 사람 거예요? 여건으로. 그러니까 그걸 속이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왜 그걸 만드느냐면 이제 중국 경찰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죠. 만든. 입구를 통과해야 되니까 들어가면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그때부터는 북한에서 안전한데 입구가 중국 경찰이 지키고 그렇죠. 중국 경찰들이 입구에서 이렇게 여권을 보고 검사를 해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 여권을 사서 거기에 제 사진만 바꿔서 들어간 케이스고. 아니 근데 진짜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되게 무섭죠. 그래서 일단 거기만 통과를 하면 되니까 되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막 말투나 이런 거. 드라마 연습하고. 보면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되게 많이 연기하고. 그거 제일 연습했죠. 했던 거 뭐 있어요? 기억이 나는 거 있어요? 아니 뉴스 앵커 말고. 아나운서를 따라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접수대에서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여권을 왜냐면 보고.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라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걸어요.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혹시나 보면은 해서 그냥 그쵸. 준비를 하는 보여주고 그냥 끝. 보고 하는 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만단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엄청난 큰 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그 영사관에 그 딱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한국 땅이기 그죠, 때문에 맞아요. 함부로 걔네가 들어와서 함부로 하지 못하죠.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가서 바로 화장실 가서 여권을 다 잘라서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왜냐면 거기- 추석 그걸 이게 또 시스템이 저랑 비슷해. 저는 인천공항에서 찢었거든요. 진짜요? 인천공항에서 다 찢어서 화장실에 버렸거든요. 화장실 물 내려보내고 그 창구에서 왜 그 번호표 뽑고 그 창구 가가지고 종이에다 써요. 그럼 북한에서 왔고 탈북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하는 건데 저는 또 그때 더 무서웠던 게 거기서 거부를 했었어요 처음에 영사관에서 거부를 그 창구에 앉아있던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줌마 분이셨는데 그분이 거부를 해가지고 중국 공안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 들어왔었어요. 있어? 근데 들어와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공안들이 함부로 데려나갈 수는 없어요. 제가 안 나가겠다고. 왜냐면 그 대한민국 영토니까. 그래서 막 살살 얼리죠. 저를 막 부슬려가지고. 그 안에서 족쇄를 잠깐 나가서 채우고. 얘기를 하자 뭐 그러면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아까 보여준 여건이 어딨냐. 왜냐면 걔들은 그걸 찾아서 추적하려고. 자, 없다고 버렸다고. 이러고 버텼죠 무섭. 아니 근데 그 여자분은 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나 혼자였어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요 2명이었어요. 저랑 어떤 아저씨 한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같은 브로커를 두 명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서 계속 버텼죠. 안 나간다고. 절대 안 나간다고. 뭐 대사관에서 사람이 다시 나오거나 그래서 그러지 그게 업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버텼어요. 그러니까 공안들도 포기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업무가 다 끝나니까 영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미 한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 그 아저씨도 거부를 당해서 같이 네, 버틴 같이 거예요? 버텼죠. 진짜 이상한 아니 근데 시스템이네. 너무 좀 그런 게 그 몇 시간이 정말 몇십 년 같더라고요. 몇십 년 같았죠. 여기서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잡히면 정말 끝이죠. 북한에 가면 그러니까요. 구성되면. 그러니까. 딱지가 딱 붙으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왜 그런 교육을 직원들한테 안 시키시나요? 글쎄요. 왜 그걸 북한 왜 사람을 거부를 했는지 거부하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화가 나네요. 진짜. 이미 근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보니까 거기 지하를 아예 그러니까 그 상해 영사관이 그때 당시 새로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아예 지하에다가 만들어놨어요. 탈북자들이 그 머물 곳을. 그 헬스장도 있고 막. 아니 다 그 여자분 만들어놓은- 왜 그러셨어요? 그 아줌마 글쎄요. 그 뭐야 아줌마가 히스테리야 이상했던 뭐야 왜 그랬어? 아니 그분은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중국 영사관이 너무 잘 알지 있으니까 거기 생활 너무 잘 알 테고 거기서 나가면은 이 사람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 거라는지 아실 그러니까요. 텐데 어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을까요? 어쨌든 버텼죠. 어쨌든 근데 다행히 어쨌든 다행까지. 다행히 그 지하로 다행히. 내려갔으니까 네. 정말 다행인 거죠. 거기서 조사를 지금 받고. 정말 속임수에 꼬여 넘어가지고 대사관 어우 받고 절대 안 나갔으면 나오죠. 그럴 절대 안 사람이 나가죠. 아니에요. 혼자서 꽃제비 생활 3년을 했는데 눈칫밥이 얼마나 아유, 많이 되게 나고. 야무져 보여요. 똑똑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손으로 정말 야무지게 요리한다고 다 그러면은 칭찬하고. 대사관에서 얼마 동안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제가 조사를 받을 때 얘기를 듣기로는 한 3개월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딱 3개월 정도 됐을 때 뉴스로 한번 그거 나왔어요. 그게 2004년도였거든요. 네. 뉴스로 그 태국인가 어디서 400명이 한꺼번에 넘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400명이 한꺼번에 어디로 그러니까 태국 쪽에서 아예 그 뉴스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국 정부에서 태국에서 400명 한꺼번에 데려왔어요. 한국으로? 네, 그게 뉴스로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엄청 썰렸죠 거기. 네, 그래서 중국에서 아예 이걸 막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가려면 중국 공안에서 중국 정부에서 추방을 보내줘야 돼요. 다른 나라로 제3국으로. 네, 오기 전에 그래요. 영사관은 그렇게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이게 막힌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허락을 해야 저희들도 이 한국으로 오거든요. 그 추방을 보낸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한 이 이유가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으로 추방을 가야 돼요. 한국으로 추방을 못 보내요. 한국으로 추방을 못 보내고 삼국으로 보낸대잖아요. 제3국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면 필리핀 이런 식으로 추방을 보내요. 그래서 한국으로 저희가 들어올 때도 한번 경유를 해서 와야 돼요.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와야 돼요. 영상에서 올 바로 때도. 한국이 목적지가 되면 안 되는 그래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북한이랑 우호 관계가 있어서 바로 한국으로 그거를 신기하네. 추방을 못 보내요. 좀- 그래서 저는 필리핀으로 추방을 보내서 그래요? 필리핀에서 한번 경유를 해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되게 좀 또 다르네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필리핀으로 간 걸로 되는 거예요. 그냥 오기 전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추방 보내기 전에 저희가 중국 쪽에 한번 가서 조사를 받아요. 중국 근데 경찰들한테. 그때 신분이 북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인 사람처럼 하고 가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처럼. 아니 그냥 북한 사람으로. 북한 사람. 네. 그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걔네들이 뭔 말인지. 난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랑 우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걔네들이, 바로 보내지 못하니까 못한다. 우리는 몰라 그냥 너희 공식적으로. 필리핀을 추방 보낼 거야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 그렇게 영사관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바로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으로 오는 줄 알았어. 저번에 누가 한번 나왔을 때는 한유미 씨. 한유미 씨도 이제 그분은 좀 케이스가 다른 게 뉴스에도 나오고 좀 큰 사건. 아마 그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서 경유를 해서 그냥 비행기를 한번 갈아탄다고 생각하면 그럼 바로 그러니까 필리핀에 머물진 바로 않으시고 머물진 않고요. 다행이다. 여기서 바로 갈아타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대동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한국 쪽에서 사람이 와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도 뭐 맨 마지막에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일반 그 승객이 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는 조용할 뭐 때. 그건 저희 나라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죠. 네. 태국에서 오나 그래서 몽골에서 그게 400명 사건 때문에 제가 11개월 동안 영사관에 있다가 네. 1년을 거의 영상. 1년이죠. 한 달을 못 채운 1년이죠. 그냥 아이고, 1년이었죠. 지겨워라. 1년 동안 뭐 했어요 거기서?
궁금하네요. 거기 요리만 지하여가지고 아니 거기 뭐 요리를 어떻게 해요? 갖다 준 도시락 먹고 가끔 그 헬스장이 있어서 뭐 운동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영사관 그 마당에 나와서 운동하고 그냥 햇빛 쪽에 나가질 못하니까 TV도 없고요. TV는 있었어요. TV는 있어요. 거의 감옥 생활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럼 거기 한국 TV겠네요. 응, 채널이. 응. 아, 그때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겠어요. 그래, 네 맞아요. 거기는 그냥 하루 종일 TV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TV 보고 그때 막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때 거기서 뭐 외래어 공부하고 그 막 알뜰하게 종이에다가 막 써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 써가지고 영사 들어올 때마다 보여주죠. 아, 이거 이게 뭐냐고. 무슨 말이냐고 아.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다시 영사가 거기 적어져요. 그래서 1년을 같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되게 친해져가지고 가족같이 지금도 연락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연락 그럼 뭐 핸드폰도 없고 뭐 그랬으니까. 아 그래도 11개월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진 와. 않았네요. 그쵸. 근데 알차게 보네. 다행이었던 거는 거기 상해 영사관은 되게 시설이 좋아서 저희가 뭐 있는 게 뭐 헬스장도 있고 막 개인 침대가 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되게 좋았어요. 근데 뭐 어디 저기 뭐 밖에 못 다른 나간다는 게. 북경이나 이런 데는 또 사람도 되게 많았었고 뭐 장소도 협소하고 되게 막 비좁게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몇 분이서 계신 거예요? 저는 상해 영사관에 14명이 14 최고였던 것 같아요. 남녀 같이 있어요? 따로 따로 있어요? 뭐 재미난 에피소드는 없나요? 거기는 에피소드가 있을 게 있을 없어요. 게 없어요? 아니 그렇게 갇혀 한 있고 11개월 이러면 있다 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나랑 나이가 왜냐면 비슷한.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딱 3명이 있었어요. 여자 저랑 동갑 딱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남자였고 한 명은 여자예요. 근데 뭐 어차피 남자 여자 따로 지내고 그렇겠죠, 있었고 그렇겠죠. 네, 방이 다르니까 그 대부분 아줌마입니다. 아저씨들. 근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아줌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 몇 명이 더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평양에서 온 아저씨가 네. 담장을 뛰어넘어서 들어왔는데 완전 어디 노숙자 생활하다가 들어왔나 봐요. 냄새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되게 웃긴 게 그 상해는 사실 상해 영사관으로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대요. 탈북자가. 네, 그게 거의 예. 그 뛰어들어온 사람 자리에 아예 이거를 초사관처럼 만들어 놓고 그 경찰이 네, 중 경찰이 그 사람이 뛰어든 장소예요. 그냥 산책 나가면 보거든요. 그럼 막 인사도 해요. 아 그래요? 산책 나가면 이게 철창처럼 이게 담장이 따로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또 글래 넘어갈까 봐. 이게 되게 웃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다시 나갔어요. 왜요? 11개월 기다리니까 뭐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나간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끝까지 버틴 거고. 정말 아니, 모르겠어요. 나가면은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래서 그쪽 영사관 쪽에서도 정말 나가겠냐고 해서 그때 나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몰래 또 내보내줬어요. 차로. 뭐 원하는 걸 뭐 어떻게 몰래 내보냈으니 다행이네. 거기서 바로 정문으로 못 나갔으면 기다리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오는 기간이 11개월이 걸렸는데 오빠는 몽골로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오빠는 뭐 3개월 만에 도착했더라고요. 한국으로. 그럼 먼저 한국으로 오빠는 그렇죠. 와 있었네. 오빠는 먼저 출발은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몽골 쪽은 좀 위험하니까 네. 남자가 가. 오빠가 겠죠.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글로 갔고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을 동생으로 보낸 거죠. 이쪽은 또 안전하긴 하지만 시간이 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영사관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시간이 걸릴 거란 생각을 못 했으니까 못했죠. 그 사건이 안 터졌으면 사실 3, 4개월이면 오는 잘 맞았네요. 코스였는데. 그 오빠랑 하나 씨를 보내주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단체는 모르겠고요. 그냥 그거는 사실 저희 오빠가 처음에 그러니까 탈북했을 때 중국에서 이렇게 교회 집사님 부부가 키워주셨대요. 네, 근데 그 키워주신 분들이 또 아는 분들이 소개를 미국에 있는 뭐 이런 한인 교회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셨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빠를 데려온 거고 거기에 저도 같이 껴서 오게 된 거.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네요. 그쪽에 이제 선교를 많이 하셔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많이 뻗쳐주시네요. 그래서 저희는 뭐 감사하게도 그래서 뭐 브로커 비용이나 이런 거 없이 아 그럼 와서도 지불한 돈 하나도 없겠네요. 없어요. 다 거기서 그냥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저랑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아, 교회에서 만난 인연인 거예요? 네. 그땐 별로 안 친하다가 이제 장사하면서 조금 맞아요. 친해졌어요. 아, 성현 씨도 같은 교회죠? 네, 맞아요. 성현 씨가 뭐 맞아요, 피아노 맞아요. 치는 오빠였다고. 아, 교회 그래요? 오빠요. 피아노 쳤어? 고향에 또 온 친구들이 다. 아, 제가 거기서 좀 투출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요? 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1개월 만에 한국으로 왔죠. 베트남을 걸쳐서 왔다. 아니, 그 아, 필리핀. 필리핀인가? 근데 아, 필리핀 제가 그냥 비행기 잠깐, 역만 잠깐. 잠깐 들린 거고 그냥 제가 바로 궁금한 왔죠. 게 있어요. 네. 그 고향에 있을 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탈북한 동기가 남한 드라마나 남한 매체들의 그런 뭐 노래 네. 여러 가지 그런 한류 열풍 때문에 네.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고생을 하셨잖아요, 네. 고향에서. 그럼 혹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남하는 데서 들었거나 남한 드라마 노래를 들었거나 뭐 그런 적은 있나요, 혹시? 노래는 많이 들었죠. 노래는 많이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트로트. 아, 네. 최신 가요까지는 그때는 아, 뭐 생각나는 없었고. 거 있어요? 뽕짝 하나 없어요? 제 기억에 남는 건 소양강 처녀였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 청진 도고서에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애들이 그 복도에 막 모여서 뭐 그 노래자랑 잡고 막 뭐 모여 오락회. 앉아서 오락회 같이 하는데 그 다 나오면 그 탈북했던 애들도 같이 나와서 중국에 놀아요. 살던 애들도 오고. 근데 걔네들이 부른 노래였어요. 아니 그거를 거기서 시켜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노래인데 거기 지키고 있는 간수들은 북한 안전원 아는데 지네들도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좋잖아. 그러니까 노래가 좋잖아.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소양강 처녀 노래였어요. 의외다. 응. 한 소절만. 조용히 하세요. 그러지 마.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지 마. 그럼 드라마나 이런 건 본 적은 없으시고? 드라마는 봤었죠. 아, 저도. 봤었어요? 네. 드라마도? 저는 모래시계를 어디서 봤어요, 그거는? 그 테이프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구호소에서. 구호소에서 그거를 봐요? 전 왜냐면 자유 시간이 있었기 있으니까. 때문에 몰래 나갔었고 그 또 있어야 보는 장소. 모래시계 하면 또 명대사가 또 있죠. 응. 떨고 있네. 나 제대로 해요, 제대로. 할 거면 좀 제대로 해.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는 그 테이블 아예 한두 개 다 몰아서 넣어서 맞아요. 한 거라 저는 그게 뭐 몇 부작인 줄 몰랐어요. 그냥 1, 2부로 끝인 줄 알았는데 북한에 나온 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중국에 와서 한 번 더 봤거든요. 테이블 빌려서 아니 그러면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드라마 엄청 봤잖아요. 한국에 아, 그 한국 드라마. 영상 안에서 응. 막 그런 생각 많이 안 했어요. 한국 가면 뭐 어떻게 할 거다. 동경. 나는 이런 나만에 대한 동경. 나는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놨었거든요. 동경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저기는 집들이 다 좋은 집이네. 다 저는 그런 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은 그 드라마에서는 분명히 못 사는 집이라고 나오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쵸, 방이 몇 개나. 정말 못 살아도 저 정도 집에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아, 다들 드라마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맞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헛된 상상들을 맞아요. 많이 하죠. 근데 뭐 오면은 또 적응하면서 바로바로 그렇죠. 뭐 오고 나니까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똑같구나. 그렇죠. 실상을 깨닫고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와서 어디 국정원에서 이제 오빠를 만났어요? 아직 안 아니죠. 되는데 오빠는 그죠? 이미 다 나온 상태. 오빠는 3개월 만에 도착을 7, 8개월 먼저 왔잖아요. 아 그러면 이미 하나원을 걸쳐서 다 집도 나온- 받고 이제 한국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집은 못 받았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오빠도 어쨌든 미성년자. 아, 그 오빠는 저랑 나이 2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아, 2살 차이밖에 안 나서요. 18살 오빠가 그러면 미성년자가 왔을 때는 부모님이 없이 만약에 부모님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한국에 딱 왔어요. 그럼 집을 못 받는 거예요? 그 20살 될 때까지 못 받아. 그럼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성년자로 오게 되면 보통은 대안학교에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그 기숙사 생활을. 그럼 어쨌든 아직 하나 씨는 한국에 오지 않았고요. 자, 오빠만 여기서 왔어요. 오빠만. 끝내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